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타임즈의 서범석입니다. 네, 오늘 NFT 리포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NFT 리포트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예, NFT 리포트 말씀드리기 잠깐 전에 네, 오늘 첫눈이 내렸었죠. 네, 맞아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을까요? 예,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첫눈 내린 날 네. 뭐 만나기로 한 사람이나 이런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첫눈이 온다면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없네요. 혹시 있으신가요? 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저는 한 20년째 네. 그 첫눈 오는 날 첫사랑과 만나자. 네. 그래서 20년째 첫사랑과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로맨티스트시네요. 지금 네. 같이 뭐 지금까지는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제는 이제 뭐 집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이죠. 지금 네. 현재 그분과 지금 오늘도 이제 만나러 가야죠. 첫눈 온 날이니까. 공개적으로 영상 편지를 쓰시려는 건지 일단 좀 오늘 첫눈을 내렸는데 예. 좀 연말이 다가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NFT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난주에 또 NFT 2021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부산에서 2박 3일간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거기 이제 저도 다녀왔었죠. 네. 컨퍼런스 체험 평가단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건 뭐 누구나 사전 신청을 하면은 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듣고 성심성의껏 평가를 했는데요. 물론 거기 그 강연자로 출연하신 분들이 뭐 전통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부터 해서 뭐 오픈시의 뭐 코어팀 또 뭐 그라운드엑스에서도 오셨고 뭐 알만한 분들이 엄청 많이 오셔서 이제 좋은 강연을 많이 해주셨고 물론 이제 다들 이제 훌륭한 분들이시고 해서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강연을 평가했던 게 아니라 뭐 NFT를 많이 잘 몰랐던 일반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NFT 나가서 블록체인 대중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이제 향후 NFT 시장을 전망하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네, NFT 부산 2021 정말 한 8,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 큰 행사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점들을 좀 느끼셨을지 인사이트가 있었을까요? 예, 물론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나 강연자로 나서신 분들은 다들 NFT에 진심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물론 다 NFT에 대해서 다 좋게 보고 뭐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일반인 참여자들한테서 제가 조금 더 크게 성장할 거라는 걸 느꼈던 게 봤을 때 딱히 투자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뭐 아주머니 아니 네. 나이 많으신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도 열심히 그 컨퍼런스장에 와서 열심히 강연을 듣고 또 부스마다 찾아다니면서 뭐 엑스포 다니면서 그냥 뭐 선물이나 챙겨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네.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더 빨리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NFT 리포트를 국내 코인 최고의 방송 여기서 지금 그 NFT에 대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방송을 잘 따라오신다면 앞으로 이제 NFT 시장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NFT 시장이 정말 세대를 불문하고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저번 주 첫 시간에는 한 해 동안, 1년 동안의 NFT 시장을 돌아봤다면 이번 주는 한번 한 주간의 거래 건수를 먼저 돌아볼까요? 예, 지난주에는 이제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동안 네. 추세가 어땠는지 이걸 봤었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재미없는 숫자 얘기지만 일단 그 시장을 이해하는데 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한번 이제 마켓 전체 개요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래프는 한 주간 동안 거래 건수를 나타냅니다. 거래 건수를 이제 일별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제 전체 한 주간이 다 더하면 한 13만 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일평균 한 2만 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추세로 본다면은 이 그래프에는 안 나타지만 한 달 추세로 본다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이후에 이제 잠시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주간 거래 금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네. 역시 총 이제 2억 9,100만 달러 거래 금액이 있었고 뭐 한 일평균으로 하면은 한 3, 4천만 달러 정도 되죠, 네. 하루에. 그래서 역시나 뭐 거래 건수나 거래 금액이나 비슷하게 이제 한 달 추세를 본다면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액티브 월렛 네. 표인데요.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월렛이라고 하면 한 번이라도 거래가 있었던 지갑 계정 수를 뜻하죠. 물론 뭐 1인당 하나 이상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냥 네. 대충 7만 개였구나. 지난주에 7만 개 거래가 있었구나. 지갑에서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거래 건수가 아까 13만 건이었으니까 지갑당 거래가 한 2건 정도 있었다. 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주간의 NFT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 어떤 NFT가 가장 좀 많이 판매가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순위표를 보시면은 지금 댐레이더닷컴이라는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추출한 자료인데요. 지금 1위부터 보시면은 네. 1위는 이제 그림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그림은 아니고 우리 GIF 그림처럼 네. 사진 몇 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영상입니다. 보면은 600만 달러의 거래가 됐었고요. 슈퍼레어라는 그 마켓플레이스 네. 한 탑 5 안에 드는 오, 마켓플레이스에서 네. 이제 거래가 된 거고요. 나머지 보시면 크립토펑크가 전체 10개 중에 7개를 차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그러니까 거래 금액 순이죠. 판매 얼마나 비싸게 팔린 건가. 그러니까 크립토펑크가 압도적으로 비싸게 네. 팔리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뭐 사실 예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논할 건 아니지만 사실 예술적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 밈이라고 네. 봐야 될 텐데 셀럽들이 지금은 이제 트위터 프로필로 크립토펑크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 예전 같으면 무슨 래퍼들이 뭐 슈퍼카에다가 뭐 금목걸이 이런 걸로 스웩을 네.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아, 그 크립토펑크를 쓰면서 이제 스웩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나만이 할 수 있는 프로필 사진이기도 하고 그렇죠. 세계에 단 하나뿐인 사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펑크가 여전히 상위 랭크를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로 한번 보실까요? 네. 프로젝트로 한번 보시면은 아까 크립토펑크가 그 단일 NFT로는 이제 거래 금액이 아까 7등이었고 프로젝트 전체 규모로 보신다면은 1등은 이제 보드 BYAC라고 하는데 네. 1등이 그렇고 2등은 크립토펑크. 지난주에 요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프로젝트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 이제 초반이니까 좀 전체적인 흐름 좀 보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 3등은 샌드박스, 네. 4등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슈퍼레어라는 사실 프로젝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마켓플레이스인데 아마 개별 NFT. 예. 아마 자체 토큰을 발행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크립토펑크가 거래 금액으로는 상위였는데 지금 보면 1등, 2등과 전체 볼륨으로 보면 비슷하죠 금액이 네. 지금 비슷한데 그 두 번째 컬럼을 보시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에서 보면은 BYAC가 한 10배 정도 높은 거죠 2위에 그러네요. 대비해서.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보셨듯이 크립토펑크 단일 가격이 한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또 한국에서도 유명한 디센트럴랜드가 네. 10위에 보이죠. 있고 그리고 미트비트라는 게 11위에 있는데 미트비트는 먼저 이제 크립토펑크는 라바랩스라는 회사에서 그 만든 이제 NFT입니다. 네.
NFT인데 뭐 라바랩스 뭐 시작은 비슷해요. NFT 걔가 시작은 보통 개발자 친구 2명이서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고 한 4년 지금 한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크립토몽크가 시작된 지. 네. 그래서 있고 비트비트는 그 라바랩스에서 만든 3D 이제 NFT라고 보시면 돼요. 크립토펑크가 2D였다면 이제 3D로 구현한 게 비트비트다. 그래서 또 이것도 기회가 되면 프로젝트를 또 자세히 한번 볼 기회가 있겠죠. 네. 일단 프로젝트별로 탑 랭킹을 봤는데 프로젝트 중에서도 또 많이 팔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까 프로젝트 1, 2, 3등 했던 것들 중에 각 프로젝트에서는 과연 얼마에 뭐 비싸게 팔렸는지 한번 최고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번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BYAC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 중에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순입니다. 그 지난 한 주간 72더에 팔린 게 1등이에요. 한 네. 3억 5천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가격을 네. 보시면 72더, 69위더부터 해서 한 57위더 상위에 랭크된 게 한 이 네. 정도 금액이고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NFT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네. 요 얘기 나왔을 때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댓글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제너러티브 NFT가 주류라고 봐야 된다라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너러티브 NFT라고 하면은 지금 1등, 2등에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얼굴 틀은 그대로 있고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머리, 안경 뭐 이렇게 바꿔서 보통은 10,000개, 지금 뭐 20,000개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을 제너러티브 NFT라고 한다. 이렇게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지금 따로 크게 보이는 그림이 1등입니다. 이 중에 네. BYAC 1등인데 최초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0.082더였네요. 예, 한 대충 $200, 한 네. 25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억 5천 정도에 네. 팔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정말 이 기준이 좀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예, 어떤 것이 최고가에 판매가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사실은 그림을 딱 보자마자 이건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어렵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 중요한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네. 커뮤니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프로젝트 코어 팀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를 네.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20대 최초가에 만약에 샀다면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호흡을 같이 하는 거죠. 네. 같이 해야지 이게 딱 봤을 때 이건 뭐 3억이 될 거야, 10억이 될 거야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음 크립토펑크 프로젝트를 보면 더 확실해요. 네. 사실 BYC는 그래도 좀 그림이 다양하죠. 그림 같은데 네. 크립토펑크는 사실 뭐 픽셀 조각이라 물론 라바랩스에서는 자신들은 크립토 아트를 뭐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트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연 아트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로 이제 그림 수준이 이렇지만 개별 판매가는 훨씬 높다는 거죠. BYC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은 이제 커뮤니티와 그동안 어떤 관계를 이루어왔는지를 봐야 이게 가능한 거고 처음 그림이 나왔을 때는 어렵다. 네. 어렵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561번이 1위였죠. 예, 이건 네. 561번이 1위였죠. 1위가 5억 정도 되죠. 25억에 네. 거래가 됐고 이건 최초 판매가가 한 800만 원 정도였네요. 800만 원이 20억 됐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나온 지 한 4년 됐으니까 4년에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네. 상승이죠.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샌드박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샌드박스는 어떤 게 랭킹돼 있을까요? 샌드박스가 프로젝트로 3등을 했었죠, 지난주에. 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제 그 점으로 된 지도 같은 걸 보실 수 있을 네. 건데 뭐 주변에 이미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여기서 파는 거는 이 그림에서 한가운데 점 찍힌 그 땅만 파는 거예요. 그 땅이 이 전체 네. 그림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이제 위치만 나타내 주는 거. 가운데 지금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가운데 주황색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지금 1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최초 가격은 이것도 보시면 한 200만 원 정도 됐네요. 샌드박스도 지금 한창 이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지금 많이 이제 뭐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이쪽 업계에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샌드박스 위에 지금은 이미지를 붙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게임이라든가 샌드박스 위에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지금 구현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상위 거래액을 차지한 것들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NFT 주요 뉴스들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 NFT 부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부산에 있었고 일단 부산광역시에서 주최를 한 거고 또 부산 블록체인 협회에서 이제 주관을 한 건데 일단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부산광역시장님도 직접 오셨었고 상당히 이제 큰 가능성 이제 앞으로 가능성을 받고 네. 딱 그 앞으로 NFT 시장에 대해서 아까 연사들이 한 말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펀저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NFT가 크립토 웨이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라고 봤다면은 이분은 기존 그 암호화폐 시장과 NFT 시장을 양분해서 NFT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을 해준 분이 있었고 상당히 이제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까지 앞으로 논펀저블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